여러분, 이제 5장 전략적 생산 능력 관리 요거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쭉 얘기 있는데 쭉 우리 어 여기서 요거 예제 한번 봅시다. 이게 어 요런 예제 요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여러분들 예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예제 동국제가 생산 라인이 다음과 같이 지난주에 25만 5천 상자 실제로 생산했다. 그 다음에 유효 생산 능력이 27만 2천 개다. 생산 규모다. 7일간 8시간 3교대 근무일 경우 계획된 생산 능력은 어떻게 되냐? 7일 3교대 8시간. 요거 는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등호 이렇게 엑셀로 곱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 다 하면은 28만 5,600개. 이용률도 어떻게 돼요? 여기 계획된 생산 능력을 실제 생산량으로 나눠버리면 28만 5천 개에서 25만 5천 개 이렇게 나눠본 다음에 곱하기 했더니 이렇게 89.3% 정도 이게 효율을 볼게요, 효율. 효율은 실제 생산량 25만 5천 개에서 유효 생산 능력 27만 2천 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냐? 액츄얼 아웃풋 그 다음에 유효 생산 능력, 그 다음에 피크 해프설트, 이 세 가지, 요거 해가지고 우리 뭘 구한다? 이용률과 효율, 요거 이렇게 세 개 구하는 거 반드시 머리에 숙지. 요게 생산에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매저예요, 매저 저게.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기간별로 쭉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이거 네 개 했고 쭉 해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인계치 값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더라. 이게 그래서 250베드인 병원이 어떻게 되냐? 500베드 정도일 때 최적인데 750베드로 하면은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 저기 늘리는 것이 좋냐, 어디가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산업의 업종별로 어떻게 되냐, 이게 달라지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별 최적 규모를 식별하고 유지하는 게 되게 규모적 특성이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자꾸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 증설할 때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거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이게 자꾸 유인하는 거죠. 뭘 대량으로 크게 지으려고. 그래서 고정비가 분산되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평당 건축비 같은 거 적게 들고요.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전문화되니까 클러스터 형태로 고집접화되죠. 조그만 병원에서 큰 병원을 되니까 구매 비용도 줄어들 수 있고, 이게, 그 다음에 고도로 클러스터 돼가지고 집접화되는 거예요. 직접. 다 모이는 거죠. 그쪽으로. 종합병원이 크게 되니까. 그래서 수량 구매할 때 어떻게 돼요? 구매할 때. 할인하죠. 큰 규모로 구매를 하니까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은 높으나 대량 생산 시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우리 저기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 공장이 여러분 어때요?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 전 세계 최고의 규모가 울산에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 어느 공장도 단일 공장 규모로 현대보다 큰 데 없어요. 이게 그래서 뭐 최고의 지금 저기 생산량 캐파를 갖고 있는 데가 이게 울산 공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다음에 규모의 비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인계값을 초과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도리어 이게 이 비용이든 공실효과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실효과 얘기했죠. 그죠? 예,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단위 비용이 도리어 증가하면서 최적일 때보다 어떻게 돼요? 더 고비용의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머릿속에 숙지하면 될 것 같고. 요거 보자. 기계대 수거하는 거. 기계대 수거하는 거 이거 쫙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요거 한 단위만 요렇게 한 단위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 단위를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 시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간 갖고 자 시간 갖고 여기 쭉 해서 보면
여기 필요한 기계 대수 n, 그러니까 수요를 추정을 한 다음에 필요한 생산 능력이 얼만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개발하고 평가비 선택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요대로 이제 생산 캐파에 대한 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수요를 디맨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가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단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연간 8만 개의 수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처리 비용이 0.0시간이고 258시간 해서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51 곱하기 8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단위 만들 때 요거니까 여기다가 0.0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네, 요거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거 쭉 해서. 연간 디맨드를 처리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드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드는 시간은. 디맨드가 8만 개예요. 8만 개. 8만 개. 요거 곱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 P니까. 시간이 0.05가 되겠네. 이렇게 0.05. 요게 전체 수요에 대한 총 수요, 연간 총 수요를 처리하는 생산하는 데 드는 시간. 요거 나누기. 이제 조금 아까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연간 근무일수, 즉 기계를 가동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시간은 250시간, 250시간이 아니라 250일. 250일 이거 곱하기 8시간, 8시간, 하루 8시간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가동률에 대한 거죠. 기계를 100%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00분의 어떻게 돼?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0분의 요 CM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슬랙이에요. 슬랙. 그러니까 우리 슬랙은 우리 15% 주겠다. 슬랙을. 그러니까 여기가 15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요게 0.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85. 그러면은 는 250 곱하기 8 곱하기 0.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분모가. 요거 갖고 나누면 필요한 기계 대수가 딱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똑같은 거. 이제 문제는 하나짜리가 아니지. 두 개짜리지. 두 개짜리. 그지? 두 개짜리. 두 개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요거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자, 계속.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 맞게 했으면, 이렇게 식이 똑같으면, 식이 맞으면 계산 결과가 맞겠지. 그죠? 이게. 어,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대한 계산 결과를 못할 수가 없잖아. 그런 단순한 계산은. 그러니까 우리 연 만드는 거 한번 봅시다. 연 만드는 거. 연 만드는데 전체 3만 개가 디맨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어떻게 돼요? 3만 개. 3만 개 연에. 그러면 생산 시간이 0.3시간이네. 그러면 0.3시간. 그죠? 요게 연을 만드는 순수 생산 시간이에요. 요거 더하기 중간에 럿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럿 사이즈가 생산의 럿 크기가 20단위니까 여기에 20단위니까 요게 3만 개가 어떻게 돼요? 3만 개가 20단위 형태로 끊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셋업 횟수네. 그죠? 셋업. 3만 나누기 20. 이게. 그 다음에 준비 시간이 한 로트당 3이니까 곱하기 여기에 어떻게 돼요? 3시간. 로트 크기. 요렇게. 요렇게 더하면 얘가 연 만드는 총 시간.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바람개비 만들어 봅시다. 바람개비. 반환계비에 대한 디맨드는 연간 12,000개, 12,000개 곱하기 여기에 생산 시간이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 이렇게 여기 순수하게 생산하는 시간 더하기 그 다음에 셋업이 몇 번 이루어질까요? 12,000 더하기 셋업이 70단위네. 70단위로 로트 크기가 70단위로 연결되니까 요거 곱하기 작업이 4시간씩 여기 작업 준비 시간이 4시간 그래서 곱하면 요거 연과 바람개비 만드는 시간 전체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총 연과 바람개비에 대한 이 디맨드, 즉 수요에 대한 처리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봅시다. 작업장 8시간씩
8시간씩. 근데 1년에 200일 작업한다고 200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그죠? 그 다음에 하루 2교대, 2교대 이렇게. 쭉 해. 여유 생산 능력 25%. 요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어떻게 돼요? 야, 100분의 25, 이렇게, 25, 이렇게 되면 200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빼니까 0.75, 이렇게. 요게 바로 뭐예요? 그 기계의 현재 상태에서 총 가동 시간이에요, 이게. 요거에다가 위에 연 시간 요거 더하기 반환계비 시간 요거 두 개 합친 거를 나눠버리면 필요한 기계 대수 멸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요거 시험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필요한 기계대수 구하기. 다시 우리 강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2번도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2번 한번 보세요, 여기. 짝 해서 봤더니 공장은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연간 200일 작업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이게 200일 작업하니까 하루에 8시간씩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무 일주일에 5일 한다. 그러면 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함정이죠. 그러니까 8시간씩 일하니까 200일 동안 8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다가 일주일에 5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200일에 8시간씩. 현재 5개의 작업장이 있으니까 이거 슬랙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0 곱하기 8 요거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0. 여기 15니까 요거 계산하면 0.85가 되겠네요. 그죠? 0.85. 요게 요거 그대로 곱해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예.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요거 합시다. 합시다. 또 학생들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여기다 여행용 자전거과 산악용 자전거, MTB 자전거를 내가 만들겠다. 쫙 이렇게 하는데 연간 디맨드 도로 여행용, 일반 여행용 그냥 자전거 쫙 해서 봤더니 디맨드가 어떻게 돼요? 5천. 5천. 표준 생산 시간이 4분의 1시간, 0.25시간. 여기 곱하기 0.4분의 1, 여기 4분의 1시간. 이렇게. 요거 더하기 4분의 1시간. 0.25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디맨드가 500개, 5,000개예요. 5,000개를 럿 사이즈가 100단위네, 100단위 이렇게 100개. 쫙 이렇게 하면 셋업의 횟수가 나오네. 100개 단위로 생산이 딱딱 끊어지니까. 그죠? 이게. 그 다음에 러트의 작업 준비 시간이 2시간이고 곱하기 2.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여행용 자전거에 대한 순수 디맨드의 생산 처리 시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산악용 산악용 디맨드는요, 얼마냐? 10,000개네, 10,000개 곱하기 전체 표준 생산 시간이 2분의 1시간,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0.5 더하기 전체 10,000개를요, 나누기 럿 사이즈가 100단위네, 여기도 똑같이 100단위, 이렇게 100. 그 다음에 럿 사이즈가 작업 준비 시간이 로트당 3시간이니까 여기 3번. 이렇게. 요거 두 가지를 여행과 산악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요에 대한 총 처리 시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0일, 연간 200일 작업합니다. 200일 작업해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해? 8시간씩. 그러면 다 됐네. 총 가용되는 일사에다가 8시간 곱하기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공장이 15%야. 100분의 15%. 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85 이렇게 해서 200 곱하기 8 곱하기 0.85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기계 작업장이 몇 개가 필요해? 쫙 이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쫙 해서 필요한 기계 대수는 필요한 기계 대수가 얼만큼이냐? 현재 몇 대 있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요한 기계 대수가 몇 대야?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야? 쫙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 필요한 기계 대수 슬랙이
슬랙이 지금 우리는 25%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의사결정하는데 직접 투자 1번, 직접 투자. 직접 투자한다는 얘기는 돈 주고 사는 거죠, 기계를. 그죠? 설비에다 직접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투자하는 거, 이게. 뭐, 돈 줘가지고 생산 설비, 저기, 캐파를 늘리는 가장 좋은, 뭐, 직접적인 방법이고, 이게. 그런 형태의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따라서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간접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형태도 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슬랙을 어떻게 되냐? 슬랙을 25%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슬랙을 10%로 내가 줄일 거예요. 10%로. 이렇게 줄였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이거.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웃소싱. 외부에다가, 이제, 아웃소싱에서 아웃소싱하는 이런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잔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잔업하는 방법. 근데 잔업하는 방법은 어때요? 아웃소싱하는 거하고 이제 유사한 형태로 어떻게 돼요? 코스트가 추가적인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법. 직접적으로 내가 설비에다 투자해 가지고 캐파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런 형태. 간접적인 방법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슬랙 줄이는 거 저거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거 그죠? 이게 타이트하게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특정한 짧은 기간이면 몰라도 뭐 아웃소싱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거 고려할 수 있다. 의사결정 어떤 거 할 거냐? 쫙 이렇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슬랙을 줄여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저기 슬랙을 줄여가지고 나타나는 공정례의 변화 이거 이 슬랙을 줄인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출량을 늘리는 거죠 산출에 대한 투입은 똑같아요 8시간 근무 투입은 8시간 근무 똑같은데 그 8시간 동안 작업하는 산출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시간당 노동에 대한 프로세스의 흐름률이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 거야. 이게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작업 시간을 휴식 시간을 줄여요. 이런 것들은 아니야. 정해져 있는 대로 똑같이 8시간 똑같이 작업하고 했는데 아웃풋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만들려면 흐름 속도를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아웃소싱 하거나 잔업을 시킨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잔업시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조건을 달겠지. 예를 들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공정 내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외부로 아웃소싱이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어, 슬랙을 변경해가지고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했을 때 공정 내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공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되겠네. 이거 수업 때 이미 했어 우리 그죠? 이게 충분히 했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더를 돌아가서 전략적 생산 능력 관리.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까 조금 아까 우리 제가 문제 풀었던 거 요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화면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행용 가방 5천에 여기 4분의 1 5천에 100 이렇게 곱하기 산악용은 이렇게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보여줍니다. 아, 이런 게 중간에 한번 나올 때마다 녹음을 다시 하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화면을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보여줄게요. 그래서 0.85.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필요한 기기 대수 구하는 거. 슬랙이 25%일 때. 의사결정, 직접 투자, 내가 슬랙을 어떻게 돼? 직접 투자하는 건 기계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직접 투자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아웃소싱 하는 거나 잔업을 시키는 거 없이 슬랙을 변경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계 대수를 충족하게 되면 공정 내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작업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 머릿속에 숙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공정의 캐파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다시 강의지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요거 했고 넘어갑니다. 쭉 해서 봅시다. 확대주의 전략, 두고 보기 전략, 혼합 전략. 이거 세 개.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 이게 생산 능력 전략.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 세 가지를 이게 이 세 가지를 생산 능력 전략. 생산 능력 이거에 대한 전략 세 가지. 쫙 해서 생산 능력 전략, 이렇게 확대주의 전략, 두고 보기 전략, 혼합 전략,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거 다 설명했다. 이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는 거,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는 거.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여기 엑셀에 있는 거 갖고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조업하고 서비스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한 뭐 차이 이런 것들도 뭐 가볍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5장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5장 책으로 자 4장 신제품 개발 뭐 4장 퍼트 CPM 이런 것들도 뭐 책에 있는 거나 똑같으니까 5장 전략적 생산 능력 관리. 어. 테슬라 모델 3 쫙 해서 뭐 이거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 기껏 해봐야 어, 저기 5만 대 정도밖에 만들 경험이 없는 조그만 자동차 회사가 모델 3 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받았더니 35만 대 이상 접수가 돼가지고 일단 공급 능력이 일단 불가능한 공급 능력. 예, 그래서 역량을 저기 공급 캐파를 늘려가지고 임자 있는 물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을 아예 이제 기가 프레스 이런 형태로 이제 물건 만드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거의 어 18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효율적인 생산을 한다. 뭐 전략 생산 능력에 쭉 넘어가 봅시다. 이용률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다 했던 거고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여기 또 나오네. 집중화 공장. 우리 2장에서도 저기 위켐 스키너가 집중화 공장 얘기했잖아요. 생산 능력 집중해서 여기서 공장 내가 PWP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제 플랜 위스 이너 플랜에서 PWP 이게 집중화 공장 내 공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 산업용 에어컨을 만드는 공장과 가정용 에어컨을 생산 포션이 가정용 에어컨이 적으니까 독립된 생산 이 라인을 꾸리는 게 어때요? 되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산업용 에어컨을 만드는 생산 공정 옆에다가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게 흐름 생산이 저해된다 그랬죠. 홀류 생산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예 물리적 공간까지 딱딱 분리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산업용 에어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정용 에어컨. 이렇게. 그래서 공장 내 공장. 이렇게. 그래서 공장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공정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세분화되어져 있는 공정을 갖고 운영한다. 그 대신 부품을 어떻게 된다? 부품의 상당수는 일정 부분의 부품 수는 서로 간에 교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PWP, 즉, Plan is in a Plan, 여기 PWP라고 하는 집중화 공장, 이 Focused Factory의 이것을 저해하는 용도는 이런 집중화 공장의 생산 능력을 저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뭐냐면 제품 다양성이에요. 제품 다양성이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PWP의 집중화 공장의 생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홀류 생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생산 능력 이 집중 측면에서 이 포커스드 팩토리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울산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전기차 공장이에요. 전기차 공장. 그래서 전기차 공장인데 어떻게 돼요? EV5 그다음에 뭐 EV 랜다. 이게 저기 현대 전기차 이름이 뭐지? 거기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뭐 6, 뭐 아이오닉 9,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기차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공통 생산 공정을 전기차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정으로 하나 분리해 놓고 이게 그다음에 개별적인 건 어떻게 돼요? 뭐 저기 EV9, 그다음에 EV6, EV5 이렇게 해서 개별 생산 라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배터리 셀을 만드는 것은 새 여러 가지 이러한 홀류 생산이 가능한 이거의 공통 작업으로 하나의 셀에서 새 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배터리 셀을 공통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의 공정에다가 이렇게 흘려서 그래서 배터리 셀의 제조 공정이 어때요, 여러분? 단순 제조 공정하고 다른 거야.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아주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 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가격도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공정을 개별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 안에 공장에 독립된 공정에서 여러 제품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패키징을 하는 이러한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에서 독립되어져 있는 생산 라인으로 흘러 들어가더라. 그래. 그래서 저기 이런 이 집중화 공장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도 한 번씩 알아두면 여러분들 요건 도움되는 내용.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 라인 A 조품 B 작업장 뭐 B 제품 라인 B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특성에 따라서 생산 능력의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집중화 공장 내에서 운영하더라. 아까 가정용 에어컨, 산업용 에어컨 뭐 이런 것들로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뭐 이거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 생산 능력 해가지고 이거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확장하거나 그렇다면은 이걸 감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 늘릴 거냐 소량으로 빈번하게 확장할 거냐 그런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이 생산 능력 소요량 계산하고 쭉 이런 것들 뭐 여기 이거 저기 생산 능력 요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 즉 생산 능력에 대한 쿠션 역할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생산 능력의 쿠션이 요게 생산 능력 쿠션이 우리 공정 내에서 슬랙 같은 거하고 이거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조금 요거 생산 능력 소요량 결정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출제 요거 시험 문제 출제 계산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이 예제 하나 잘 풀 걸 생산 능력 소요량 계산하는 거 요 예제 여러분 잘 풀 수 있도록 요 예제 엑셀까지 올려놨잖아. 그죠? 엑셀까지 요거 그래서 생산 능력 소요량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지금 가동률이 몇 %고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냐 이게 그래서 여기에 예제를 여러분들 엑셀에다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요 책을 읽어보고 요 예제 풀어놓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엑셀로 올라와 있던 거 한 번씩 집어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게 이해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씩 보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 해가지고 현금 흐름 이거 쭉 하는 것도 한 번씩 했고 그래서 뭐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에서의 가용률 같은 거 이거 제가 이제 요거도 설명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서비스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이용률은 평균 서비스율 요거 평균 서비스율 요게 공급자가 시간당 얼마만큼 이제 단위 시간당 어떻게 돼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능력. 그래서 얘를 뮤는 어떻게 되냐? 5명이요. 이렇게 되면 시간당 만약에 단위 시간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단위 시간당 우리는 5명한테 고객 5명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 도착, 평균 우승 도착, 고객 도착. 그래서 이거 대기행렬 계산하는 거야, 대기행렬. 대기행렬에서 이거 평균 고객 람다가 어떻게 되냐? 우리 람다 평균 고객 도착은 4명이에요. 그러면 5명한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어요. 공급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고객 도착은 4명이에요. 고객 도착은. 자, 그러면 서비스 이용률 요거 피자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피자 같이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우리 책에서는 저거 그리스 문자 넣는 게 불편하니까 피자 찍지만 얘는 이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로우 이렇게 RHO 이렇게 해서 길게 그래서 요거 로우라고 읽고 이 로우가 어떻게 돼요? 어느 책에서는 뭐 이렇게 U자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용률로 해서 지금 우리 서비스 시설에 대한 프로세스 이 이용률은 몇 %예요? 5분의 4니까 너 지금 5, 8이 40
그래서 80% 가동되고 있네요. 이렇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여기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범위 안에 서비스 가능 영역 안에 들어오네, 이게. 어. 그래서 이용률이 보통 인계 영역을 여기서 수직선, 대각선으로 쭉 일치한다는 얘기는 다섯 명에 다섯 명, 그죠? 다섯 명에 다섯 명, 열 명에 열 명, 즉 이렇게 100% 서비스 이용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용률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률은 또 P는 람다를 뮤로 나누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다. 그래서 여기가 100% 된다는 얘기는 평균 서비스가 1대1 대응선이야. 1대1 대응선. 그러니까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 이렇게 1대 100%라는 거죠. 이게 근데 서비스 시설에 100% 가동하면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고 어떻게 된다? 다양한 이러한 서비스 딜리버리 시스템, 공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밑으로 가동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연간 서비스 룸의 가동률, 캐파죠, 캐파. 가동률을 슬랙 한 20%를 두고 캐파시티 쿠션이야. 이거를 20%에서 변동하는 형태로 두고 1년 내내 80%의 가동률 같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 이거는 업종별로 슬랙의 범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하게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즉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를 어떻게 한다?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일정한 내내 일정하게 1년 내내. 그래서 이거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죠? 실제 수요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다가 여름에 피크로 올라가고 쫙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됐는데 1년 내에 수요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즉 어떻게 비수기 때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수요를 끌어올리고 서비스 패키징에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어때요? 가격을 차별화시켜가지고 가격을 통해서 가격을 높여서 어떻게 돼요? 수요를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저기 비수기는 수요를 끌어올리고 성수기는 수요를 눌러서 저점과 고점의 차이를 어떻게 돼요? 변동성의 차이를 적게 만들려고 하는 일 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그게 되게 효율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서비스는 이 서비스 시설의 이용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수업 때 설명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정리하면 5장은 다 끝났다. 이게, 그 다음에 쭉 5장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면, 이제 6장, 7장으로 가야겠네요. 7장. 제조 프로세스. 제조 프로세스. 이게, 우리 제조 프로세스. 이거, 니은자 그림이네. 이거, 우리 강의 자료에 대한 것들 먼저 보기 전에 앞서 책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쭉 해서 이거 제조 프로세스 쭉쭉쭉쭉쭉쭉 여기서 재고 위치 고객 분리점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파트에 고객 분리점 고객하고 재고에 대한 재고 분리점 재고. 그래서 고객과 이 저기 재고를 위치를 분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고의 위치, 고객과 재고의 위치를 이게 발주가 들어오는 고객 주문 분리점이 재고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고객 재고 분리점 이게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 쭉 해서 봅시다. 계획되어져 가지고 생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거 내가 니은자 그림으로 보면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숍, 프로젝트 해서 대량 생산, 하이브리드 홀류 생산, 그다음에 주문용 프로세스. 근데 이 잡숍하고 얘는 이게 같이 묶여 있다 그랬죠. 이렇게 오버랩돼서.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대량 생산, 여기는 주문용 프로세스 이렇게. 이게 그래서 현대적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때요?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예요.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 배치 잡쇼 프로젝트는 주문용 프로세스고 일반적으로 어떻다? 이 생산량 자체가 소량이라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 소량 시스템으로 생산 캐파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프로젝트 공정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는 상품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한번 발주가 들어가면 3년 내지 4년씩 해가지고 물건 한 대 만드는 거야. 특수 목적,
어마어마한 LNG 운반선, 뭐 원유 수송선, 굉장히 그다음에 해상 위에서 유정을 찾아다니는 것, 이 유정 탐사를 하는 드릴십, 특수 목적 어떻게 돼요? 어떠한 신제품, 비행기도 일반 경비행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예요? 특수 목적, 어떠한 군사 목적의 비행기를 개발한다든지, 초음속, 뭐, 고속 여객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형태, 이게, 달나라 탐사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돼? 프로젝트 공정의 대표적인 예. 이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 배치하고 잡수업을 써가지고, 저기 현대적 기업의 대량 생산을 만들어내겠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소량의 주문형 생산 제품에서 주로 쓰는 방법. 알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니은자 그림으로 쫙 해서 보면 계획 생산 방법. 컨티뉴러스는 어때요? 프로젝트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극단적 대량 생산. 일반적으로 저 산업을 뭐라 그러죠? 저를 플랜트 산업, 그죠? 플랜트 산업. 자본 집약적 산업.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뭐 저기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지금 엄청나게 이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삼성도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이 기계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어떻다? 굉장히 이게 음,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공정은 일반적으로 가동률이 몇 퍼센트 되더라? 일반적으로 90에서 95%까지 가동하더라. 이 가동률 되게 높죠. 인간의 노동력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에서 투자되고 이게 그래서 컨티뉴어스 공정의 특징 이런 거 극단적 대량 생산 자본 집약적 산업재 자본 집약적 산업재고 이게 그래서 플랜트 산업 이런 얘기도 하고 노동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로 어떤 거예요? 기계가 잘 가동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데 집중돼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획 생산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그냥 대량 생산 제품 라인 프로세스. 이게 주문 조립이요. 주문이 들어와야지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여기 할머니 김밥집이 거기에 맞는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립해서 나가는데 이게 일종의 모듈 형태, 그 다음에 또 셀룰러 생산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 주문 조립을 부르는 말이 업종에 따라서 다 달라, 그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문 조립,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주문 생산 방법, 요거 주문이 들어오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비로소 생산하는 형태. 이게 그래서 여기는 MTS. 아유, 제가 요즘에 그냥 막 터무니없는 말을 하네. 여기가 계획 생산은 라인 그래서 어떻게 돼? MTS. 자, 여기는 어떻게 돼? Assemble to Order. 이렇게 ATO. 그다음에 주문 생산법.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이 시작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MT 어떻게 돼요? 얘가 MTO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니은자 그림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 주문 설계방. 이거 주문 설계 방법 계약 생산자. 최근에 어떤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랬죠? 이게 이 주문 설계 방법에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 TSMC, 삼성 파운드리 이런 것들, 애플, 그다음에 이제 팍스콘 이런 것들이 우리 계약 생산자 받잖아.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형태. 특히 최근에는 어떻게 해요? 주문 설계 방법에서 반도체 분야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이게 같이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요거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니은자 그림으로 쭉 해서 보면 여기 주문 생산, 어셈블, 그 다음에 원자재, 여기서 MTS, ATO,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MTO, 이렇게. 여기는 재고가 어떻게 생기죠? 여기는 러 메테리얼. 어느 쪽이야? 공급자 쪽에. 생산 중심, 생산하는 도중에, 그죠? 얘가 WIP. 그 다음에 MTS는 바로 뭐가 돼요? 얘가 FG, 완제품. 그래서 공정의 흐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의 주기. 요게 원자재에서 완제품 만들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요 시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리드 타임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완제품 한 개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 그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요거 우리 머릿속에 숙지하면 좋다. 아, 이런 것들 쭉쭉 넘어갑니다. 이게. 쭉쭉쭉쭉쭉쭉 린 생산 린에서 여기서 컴퓨터 조립 주문 조립 방법 이게 그래서 어떤 거예요? 여기서 린 생산 시스템 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MTO 여기는 ATO, 그다음에 MTO랜다 자꾸. MTS, MTO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하이브리드잖아. 여기 대표적인 요 시스템을 부르는 이름을 한번 우리 쭉 해서 불러봅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 TPS, 그죠? TPS. 얘가 또 뭐로 바뀌어요? 미국식 TPS, 린,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이거하고. 지연 생산 방법, 차별화 지연, 베네통, 이게, 시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런 형태. 또 뭐 있을까요? 이게, 모듈 생산 방법, 모듈 생산 방법. 그래서 모듈 생산 방법 볼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자, 주문 조립 방법 쭉 해서 봤더니 총 조합 수가, 예. 이게 부품의 수가 네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이런 것들만 합쳐서 어떻게 돼 곱하면 전체 제품의 수는 384가지에 384가지 정도의 이런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가락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펴가지고 제가 손목 이렇게 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손 이렇게 해서 제한된 고객화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 제품이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 셀룰러 생산 방법, 모듈 생산 방법, 지연 생산 방법, TPS, 린, 그다음에 시간 기반 경쟁에서 어떻게 돼요? 타임 베이스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야? 다 거기 하이브리드. 부르는 이름의 특성이 조금씩 다를 뿐이고 특성이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떤 거예요? 대량 제품, 대량 생산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냐? 고객화된, 제한된 고객화가 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 자, 이게 요거 중요한 개념 이게 음. 그다음에 제조 프로세스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내가 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리드 타임에 대한 것들. 그래서 리드 타임은 떤 형태로 간다고? 리드 타임 다양한 복합적인 개념이 있는데 로우 메테리얼부터 완제품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거 저기 주문 발주에서는 리드 타임이 어떤 개념이냐면 주문서 넣은 다음에 제품 받을 때까지 리드 타임.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이거를 리드 타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는 원자재를 투입해서 완제품 만들 때까지의 것들의 개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리드 타임의 개념. 뭐 조립 라인, 뭐 이거 어셈블 라인, 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셀 라인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이건 하이브리드 형태. 이게 단순 조립 라인 이런 것들은 라인 프로세스. 이게 쭉 컨티뉴러스 공정 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품과 공정 매트릭스 헤이즈하고 휠라이트가 제시했던 제품 공정 매트릭스. 그래서 대량 고객화라는 말. 대량 고객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극단적인 주문용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여기 작업장이 잡숍과 뭐예요? 배치 방식 이게. 그래서 여기는 주문용 프로세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극단적 대량 생산 컨티뉴러스 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긴 제조셀 여기서 만든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러한 어, 그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처럼 옵션 고객화가 이거 내가 여러분 니은자 그림 그렸을 때 X축에 커스터마이징이고 여기는 생산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라인, 하이브리드, 배치, 잡쇼, 프로젝트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의 차이는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산량은 엄청나 많아요, 라인이. 걔보다 하이브리드는 생산량 적어. 바꿔 얘기하면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왜? 시장이 다변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줘야 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획일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화된 제품이 필요해. 그러니까 A 제품 10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 B, C 제품을 50개씩, 3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객 화의 레벨은 라인은 되게 낮아. 이게.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게 높아, 비교적. 이게. 그래서 이게 고객 화의 차이잖아요. 얘는 표준품, 대량 생산, 단순 대량 생산. 여기는 고객화가 가능한 옵션이, 선택적 옵션이 가능한.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대량 고객화. 대량 고객화. 이렇게. 음.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다 했고. 이거 BP 나왔네, BP, BP, BP. 자, BP.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수량 Q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여기 요거 어떻게 가라 그랬죠? 이거 얘를 얘가 A 생산 방법, B 생산 방법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 이 변동비가 어떤 변동비죠? 단위당 변동비죠.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변동비.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 10만 원이요. 10만 원. 여기는 5천 원이요. 이렇게 10만 원에 5천 원. 여기는 어떻게 돼요? B 했더니 여기는 3,800원이요. 여기는 15만 원이요. 이렇게 쫙 들어가면 요걸 식으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으로 뽑으면 YA는 어떻게 돼? YA는 5천 X 더하기 절편 10만 10만 이렇게 YB는 어떻게 되냐? YB는 3,800 X 더하기 여기가 어떻게 돼요? 1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의 디맨드가 몇 개일 때, 예를 들면 1,000개야, 1,000개. 그러면 이 1,000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 X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 Y를 구해서 걔보다 큰 거, 작은 거. 내가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항상 이거 틀리는 애가 있어서 그래. 틀린 학생들이. 큰 거를 왜 골라? 기왕이면 어떻게 돼? 같은 값이면 똑같은 수량을 만드는데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값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BEP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BEP 하는 것도 뭐 우리 쭉 나왔는데 이거 다 설명했다 이거. 이거 그리면 어떻게 안 어떻게 된다? 그리면 실수한다. 이거 그리지 말고 그냥 식으로 뽑은 다음에 엑셀에다 집어넣어서 총 비용 Y를 구한다. 세네 개짜리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우리 강의 자료에. 자, 오퍼레이션 실제로 작업한 거. 그다음에 이동한 거,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그다음에 검사한 거, 저장한 거, 대기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프로세스에서 실제로 작업 시간이 얼만큼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의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했고 쭉 제조 프로세스 쭉 해서 여기도 어떻게 돼? 이거 금형하고 요거 나오는 거. 여기 두 개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통제 불가능한다고 치고 실제로는 금형 부품 재고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일 들어오고 최종 조립해가지고 이제 완성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금형 용량 시간당 기계 6대에서 시간당 25개 8시간 5일 했더니 6,000개. 6,000개 만드네. 6,000개. 그러면 얘도 흐름을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도 6천 개 만들면 되잖아. 그죠? 6천 개. 그러면 병목 공정 없이 어떻게 돼요? 금형을 얘를 A라고 하고 완성품을 B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A하고 B가 어떻게 돼요? 6천 개, 얘도 6천 개. 파이프라인의 굵기가 일정하게 6천 개로 흘러가네. 이게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품은 여기에 무조건 맞춘다라고 가정할 때 두 번째 여기서 6대가 아닌 10대의 기계로 금형을 바꾸니까 금형 설계가 어떻게 돼요? 얘가 몇 대가 돼? 만 대. 만 대. 아이고 10만 대네. 만 대 이렇게 만 대. 만 대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 6천 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개 남는 거야? 여기에 여기 재고 남는 거네, 재고. 그죠? 몇 개? 4천 개 재고 남는 거네. 이게. 어. 그랬을 때, 흐름은 어떻게 돼? 만 개를 주더라도 얘가 최종 조립 공정이 어떻게 돼요? 6천 개씩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만 개여도
얘는 6천 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재고남도 있고. 병목공정이네. 6천 개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만 개를 얘를 만 6천 개가 얘를 12,000개로 늘려도 12,000개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늘리면 여기 또 나와. 조립 용량을 12,000개로 늘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6,000개에서 얘를 똑같이 얘도 6,000개 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되냐? 얘를 만 개로 늘렸습니다. 만 개로. 만 개로 늘리면 어떻게 돼? 얘가 6,000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완제품이, 여기는 어떻게 돼? 완제품. FG가 몇 개씩 나가요? 여기는 6,000개, 6,000개. 여기는 이렇게 몇 개 나가냐면 여기도 6천 개 이렇게 6천 개. 아무리 좁아야 얘가 6천 개씩 만드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돼? 만 개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돼? 6천 개를 12,000개로 늘려 쭉. 그러면 흐름량은 어떻게 돼요? 흐름량은 여기가 6천 개가 아니라 얘가 낮은 공정이 작은 공정이 전체 프로세스의 생산량, 흐름량을 결정하니까 1만 개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뒤에 이거는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이거 원가 핵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가볍게 보시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8장에서 배울 라인 밸런싱이죠, 라인 밸런싱, 그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갖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면 다 끝났네. 다 끝났네. 그지? 이제 우리 팔장 한번 다시 강의 자료 8장을 한번 보고 7장 했고 이제 8장. 8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만 알면 되죠, 요거. 이 8장의 핵심 구구절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이거 하나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죠? 여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설비 배치 추가 자료, 설비 배치 추가 자료라는 거 했잖아. 그죠? 그거 우리 하나 그거 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배우는 거는 설비 배치 추가 자료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숙지하면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계산 문제일 거 아니야, 지금. 막 어렵고 하고 공포에 막 두려움이 떠는 계산 문제 쉽게 낼 거다. 수업 시간에 했던 예제 수준에서 충분히 나온다. 그 정도만 하면 다 된다.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공정이 있네요. 자, 이거 니은자 그림이죠. 니은자 그림. 자, 니은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니은자 그림. 니은자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하고 여기네. 그죠? 여기는 혼합공정. 이게 여기 1번. 여기 대량 생산. 관리 이슈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관리 이슈. 대량 생산. MTS의 관리 이슈는 뭐죠? 라인을 어떻게 된다? 균형화시키는 거. 라인을 균형. 그래서 라인 밸런싱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MTO 주문형 프로세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설비 배치, 최적 설비 배치한 잡숍 얘기하는 거 잡숍. 잡숍 공정. 주문형 프로세스. 잡숍 공정에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 최적 설비 배치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테매틱한 레이아웃 플래닝에서 SLP라는 거, 이 방법 내가 계산하는 거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했고, 여기는 라인을 균형화시키는 거. 라인을 특정한 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죠. 그죠? 시간 단위로. 봅시다. 여기는 홀류 생산이네. 그래서 홀류 생산 봤더니 이렇게 복잡해. 홀류 생산이 이렇게 복잡해서 얘를 어떻게 되냐? 유사성의 원칙, 그래서 우리 TNGA에 같은 색깔로 라인이 되어져 있는 같은 색깔 제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제품의 구조적 속성이, 구조적인 설계의 특성이 유사한 제품이에요. 같은 휠 베이스를 공유하고 엔진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의 상당수가 공유되고 있는 그런 유사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한다? 홀류 생산하는 거죠. 완전 이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예를 들면 저기 그 스포츠카하고 같이 생산할 수가 없어. 그죠? 완전 자체가 이질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아반떼하고 스포츠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도 도로에서 그냥 아반떼가 그냥 칼치기를 많이 하니까 거의 스포츠카 수준이죠. 이게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얘를 그룹을 어, 이렇게
워크셀로 유사성의 원칙으로 이렇게 그룹을 묶는 거죠. 그룹핑을. 그죠? 유사성의 원칙.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셋업 타임을 줄이려고. 셋업을 줄이려고. 그죠? 공정의 이질적인 작업은 작업에 A 작업 끝났다가 B 작업으로 전환될 때 이질적인 작업은 전환하는 셋업 타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짝 예를 들면 부품 휠이 공유되고 있는 차가 A차, B차, C차 세 가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A 모델은 10mm 펀치 구멍 뚫기, B 모델은 50mm 구멍 철판에 구멍 뚫기, 그 다음에 C 모델은 100mm 구멍 뚫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유사성의 원칙에 의하면 작업이 유사하네. 부품이 앞에는 30mm, B 제품은 50mm, C 제품은 100mm. 구멍 뚫는다라고 하는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셋업 타임이 A, B, C의 전환 속도가 되게 빠르겠네요. 구멍 뚫는 작업이 동일하잖아. 그래서 워크셀을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워크셀. 이거 제조셀 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나오는 그런 형태, 혼합 형태.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간단하게. A 모델 라인, B 모델 라인, C 모델 라인. 하이브리드 프로세스가 공정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여기 워크셀은 어떤 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니은자 그림의 주문형 프로세스, 업무 중심의, 즉 일 중심의 공정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얘가 어떤 건데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프로세스 레이아웃, 프로세스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됐고 여기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제품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프로덕트 레이아웃, 레이아웃 이렇게 레이아웃. 그래서 제품 중심 공정, 여기는 일 중심 공정. 그래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공정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에 프로세스 레이아웃의 특징이 워크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프로덕트 레이아웃은 조립 라인의 어셈블 조립 라인, 조립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으로 나가는 형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 이게 그래서 이거 했고 잡숍 보자. 잡숍. 잡쇼 최적 설비 배치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 초기 설비 배치한 얘가 초기 설비 배치한 초기 설비 배치안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설비 배치안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같은데 이 설비를 특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됐네. 쫙 이거 보는 순간 어때? 여기요 쫙 80 1번하고 8번 1번하고 6번 공정 그 다음에 여기서 2번하고 2번하고 5번 공정. 그 다음에 쭉 와서 3번하고 6번 공정.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공정. 자, 가장 횟수가 많은 어떻게 돼요? 1, 3. 1번하고 3번을 우선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1번하고 6번 공정, 3번하고 6번 공정은 무조건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번하고 5번 공정, 4번하고 5번 공정도 되도록이면 붙일 수 있도록 이게 빈도가 높으니까 이거 네 개만 다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네 개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정을 바꿔보자. 그 다음에 공정의 등급을 매기는 방법은 AEIOUX. 요게 6등급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가장 기본.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를 들면 네 가지 공정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네 가지 공정은 나 이거 네 가지 공정은 절대적으로 붙여버리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10번 나온 거 있잖아요. 10번 정도. 이런 것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공정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몇 번 반복한다 그랬죠? 이거 공정 내에서 이게 작업장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러면 자기 자신이니까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해서 6번을 반복하는 거야. 하나당 기계당.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돼요? 요거 6팩토리얼에 반복 계산하면 6팩토리얼. 6. 이게 연산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PONQM에서도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보여줬어요. 이게. 그래서 쭉 반복 계산해가지고 값을 딱 내주죠. 그죠? 이게. 그래서 뭐 한 블록당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비용이 얼마고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들 학습을 위해서 그런 거 써보면 좋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근데 우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되겠네. 공정 내에서 작업한 거 같고 비포 애프터 현재 초기 설비 배치안으로 나왔던 거
여기 우리 자 여러분들한테 나왔던 게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24365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칸. 그 디스턴스는 세 칸. 14 봅시다. 14 하나 둘 디스턴스 두 칸. 요건 이제 그동안 반복했던 횟수예요. 그죠? 앞에서 주어진 거죠. 특정 기간 동안. 그러면 아이디 값을 여기 쭉 다 뽑은 다음에 아이디 스코어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움직일 때 여기 세 칸 움직이는 거야. 1, 2, 4, 1을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세 칸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세 칸 움직이는데 이거를 특정한 기간 동안 몇 번 반복했어? 20번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러면 디스턴스는 전체 어떻게 돼요? 60 이렇게. 얘는 곱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40. 그러면 16 봅시다. 1하고 6이니까 하나, 두 칸. 여기 두 칸. 8이 16, 160 이렇게. 그 다음에 2, 3 봅시다. 2하고 3. 2하고 3이니까 하나, 둘, 얘 두 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20. 그 다음에 2, 5 봅시다. 2하고 5. 하나, 둘, 두 칸. 75 곱하기 2니까 150이 되겠네. 예. 그 다음에 3, 4 봅시다. 3하고 4.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칸. 그러니까 곱하면 여기 15. 36 봅시다. 36. 36. 36이니까 3하고 6이니까 하나, 둘,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세 칸. 여기 세 칸. 36 세 칸. 그러면 여기 270.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곱한 값들이 이래서 이렇게 계산됐네. 전체 아이디 값 전체 썸 이렇게 서메이션 한 거예요. 이게 쫙 아래로 쭉 78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조화 현재 비포 현재 초기 설비 배치한 얘가 애프터 이렇게 바꾸면 아이디 값도 바뀌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나오면 그 값 갖고 했더니 어떻게 돼? 했더니 이렇게 이거 여기는 D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 그거 D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떻게 되냐 요게 최적 설비 배치 아니니까 요걸 갖고 내가 그대로 이용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비포 얘가 애프터니까 1, 2 한 칸이네. 한 칸, 이렇게. 1, 4 한 칸이네. 한 칸. 우리 2, 3 봅시다. 2, 3. 2하고 3. 하나, 둘, 셋. 세 칸, 이렇게. 그래서 얘는 초기 설립 배치안, 얘는 제한된 설립 배치안, 최적 설립 배치안으로 딱 변경한 거죠. 이게 이거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거 뽑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계산했더니 아이디 값이 400.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거의 절반가량을 줄였다. 이렇게 움직임을. 요게 뭐라고요? 요게 뭐야? 요게 잡숍에서 최적 설비 배치한 시스테매틱한 체계적인 레이아웃, 레이아웃 계획 SLP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는 거. 요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원래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되게 번잡스럽잖아.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거 됐고 이제 라인 밸런싱 봅시다. 라인 밸런싱 이거 딱 원칙만 머릿속에 숙지하면 돼. 이 원칙만 어떻게 되냐? 네 가지. 요 네 가지의 개념. 기대 산출률 얘는 어떻게 돼? 기대 산출률 생산 목표가 이번 달에 생산 목표가 어떻게 돼요? 4천 개 한 주당. 이번 주 한 주당 생산 목표는 4천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80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 목표하고 시간을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기대산출률 R을 구하면. 그래서 시간당 어떻게 돼? 시간당 50개요. 시간당 50개. 4천 나누기 80해서 시간당 R은 어떻게 되냐? 50개요.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대 산출률 R은 단위 시간당 산출량.
단위 시간당 특정한 시간당 산출량, 특정한 어느 한 시간당 산출량이 시간당 50개 만들 거예요. 50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리드 타임은 어떻게 되냐? 때로는 우리 책에서 사이클 타임이라고도 설명되죠. 이게 그래서 리드 타임 또는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얘는 리드 타임, 예, 사이클 타임이라고 불리는 얘는 기대 산출률이 50개가 나왔어. 그럼 이거분의 1.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완제품 한 개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만큼이에요? 한 제품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만약에 기대 산출률이 60개가 나왔어. 60개. 시간당 60개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60분의 1 이렇게 하니까 1분당 몇 개? 1분당 한 개. 1분당 한 개. 이게 이론적 최소치 봅시다. 그럼 공정의 흐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정의 흐름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전체 아홉 개가 244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244초로.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데, 204초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작업 시간을 어떻게 돼? 야, 라인을 균형화 시킬 거예요. 여기 40초, 30초, 50초, 40초, 6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된다? 특정한 사이클 타임으로 묶을 거죠. 묶는 건데, 아까 우리 계획을 생산 목표에다가 시간당 만드는 양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44초로 나와 있는 전체 총 작업 시간을 몇 초로 묶겠다? 여기서 이론적 최소치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작업 시간 244초는요. 사이클 타임 얘가 몇 초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60분의 1 계산하기 편하게 60분의 1이니까 여기 244초잖아. 그 단위를 맞추면 어떻게 돼요? 여기 1분의 한 개니까 60분의 1. 얘는 시간이고 60분의 1이니까 1분이네. 그러니까 여기 60초가 되겠네. 60초. 이렇게. 그래서 60초, 244초를 60초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244초 나누기 60초 하면 몇 개가 나오냐면 4.06 나옵니다. 여기가 4.06. 그러면 공정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공정수가 다섯 개 4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4.06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뭐예요? 총 작업 시간을 일일 타임을 나눴을 때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그 얘기야. 이게 아까 여기 나와 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라는 공정을 어떻게 되냐? 여기에 사이클 타임이 몇 개요? 사이클 타임이? 여기 사이클 타임이 이거분의 역수니까 어떻게 돼? 60초, 1분 60초. 하나 만들 때 60초. 즉, 244초를 어떻게 돼요? 60초 단위로 잘라버리자. 60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얘를 다섯 개 정도로 4.06개가 06개가 이게 저기 이론적 최소치야. 이거는 산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숫자야. 이게 근데 3개 넘었으니까 당연히 다섯 개가 돼야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되냐? 다섯 묶음으로 그룹핑을 하겠다는 얘기지. 몇 개 단위로 묶어서 60초씩 묶어가지고 60초씩. 그래서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40, 50 여기에 30, 25,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묶어가지고 표시해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예제를 봅시다. 이 예제 하나만 기억하면 머릿속에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석 달 동안 한 주당 2,400개 생산 목표가 만들어집니다. 2,400개, 2,400개. 자, 공장 작업 시간은 한 주당 40시간이에요. 40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대 산출률을 구해보자. 첫 번째 기대 산출률, 기대 산출률. R을 구하면 연간 어떻게 돼요? 연간이 된다. 한 주당 2,400개 나누기. 공장의 작업 시간이 40이에요, 40. 짝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는 R이 60이네, 60. 얘가 1시간입니다, 1시간 하죠, 1시간. 이게. 리드 타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리드 타임은 기대 산출률의 역수니까 얘가 이제 2번에 리드 타임 얘는 어떻게 돼? 60분의 1. 60분의 1. 시간당 1시간에 60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만들 때는 60분의 1 사이클 타임. 60초가 되겠네. 1분, 60초. 이렇게.
그러면 최소 작업 장수를 계산해 볼까요? 전체 244초를요. 사이클 타임이 1분 60초니까 60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 다섯 개가 나오겠네. 그럼 라인의 효율을 구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효율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공정의 작업 장수가 몇 개? 다섯 개 곱하기 사이클 타임 60, 그다음에 244 쫙 해서 나왔더니 81.3% 지금 가동 중. 됐죠? 이게 요것만 머릿속에 숙지하면 어떻게 된다? 다 나온다. 여기서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 다시 5장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이 된다. 우리 8장. 8장 설비 배치 쭉 해서 아마존고 설비 배치하는 것들 쭉 해서 작업장 조립 라인 제조셀 프로젝트 요거 내가 설명했죠. 프로젝트 어떻게 한다고? 배 만드는데 특별한 공간에다가 배 뼈대 만들어서 프레임 만들어 놓고 사람과 작업장이 고정형 기계인 이 설비 만든 물건이 고정되어 있잖아. 이쪽으로 설비하고 사람이 가서 직접 고정되어져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는 거. 이게 프로젝트 배치의 특징.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배치 제조셀이 뭐죠? 셀라인이네 셀라인. 이거 아까 그림도 보여주고 했던 거 이게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에 역할하는 거. 여기 라인 프로세스. 얘는 뭐예요? 워크셀. 얘가 잡숍 이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얘를 기본적으로 일 중심의 작업 공정 이게 그래서 잡숍 그래서 요거 프로세스 레이아웃,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끝났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잡숍에서 최적 설비 배치한 이거, 추적 설비 배치한 이거 이동하는 횟수 갖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도 보여줬어요. 그죠?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달러 이거 저기 달러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계산하는데 이거 저기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난 1달러 갖고 계산했죠. 그죠? 그러면은 4만 번, 4만 320번인가 반복해가지고 전체 8팩토리얼이니까 자동으로 계산해서 POM, QM에서 이걸 만들어 주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공유를 제가 책에다 이렇게 다시 공유를 했어요. 8장.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책에 아마존고도 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설비 배치, 작업장, 조립 라인, 제조세, 프로젝트 배치. 이런 것들, 이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얘기했죠. 프로젝트 배치는 위치 고정돼서 사람과 설비가 일로 가는 거고, 제조셀은 하이브리드, 조립 라인은 라인 프로세스, 작업장은 어떻게 돼요? 잡쇼 배치. 예, 프로세스 레이아웃, 이 작업장을 프로세스, 일 중심의 프로세스 레이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립 라인을 프로덕트 레이아웃, 제조셀은 혼합 형태. 쭉쭉쭉쭉.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주문형 프로세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관리 이슈가 최적 설비 배치안. 최적 설비 배치함. 빈번하게 왔다 갔다. 즉, 연속이 아니라 단속이죠. 끊어지니까. 영철이, 갑순이, 뭐, 저기 또리 이런 애들이 주문할 때마다 일이 계속 비반복적으로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설비 배치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최적의 설비 배치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MTO에서의 그런 특징이고 MTS는 어떻게 되냐? 대량 생산으로 만들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라인을 밸런싱 시키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관리 이슈가 있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쭉 해서 이거 이미 여러분 POM, QM 돌려가지고 나오는 값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저기 POM, QM 돌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POM, QM 설비 배치 이런 거 돌릴 때 매트릭스가 두 개 나오잖아. 그죠? 매트릭스가 두 개 나오잖아. 우리 POM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하는데 이렇게 제가 POM 그래도 한번 하니까 쭉 해서
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됐고 여기서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쭉 해서 오픈해서 여기서 레이아웃 여기 있네. 레이아웃 설리 배치 예제 우리 책의 예제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있는 값 집어넣을 때 그때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 값 이거 넣을 때 예. 그래서 이 값 넣을 때 어떻게 이거 어떤 형태로 넣으라고 얘기했냐면 중심값 잡아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심값 이거. 그래서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내가 아이고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내가 중심값 넣는 거, 이 POM, QM으로 돌리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내가.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입력한 그림을 갖고 좌표값을 어떻게 구한 건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수업 때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는 얘기를 했는데, 또 모를까 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걸 한번 할게요. 제가 화면 캡처해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가 처음에 딱 보면 초기에 다음과 같은 이렇게 생산 설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장이 이게 설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쭉 해서 키웠더니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있죠. 그죠? 횟수가 1번하고 2번 공정은 어떻게 돼? 175, 30번. 이걸 쭉 입력한 거예요. 이게. 근데 din 다음에 이제 밑에는 여기는 플로우 테이블이니까 몇 번 반복했어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입력해주고 밑에 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디스턴스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만큼 디스턴스가 됐어.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1번하고 2번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냐면 175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1번하고 2번 공정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만데, 디스턴스가.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알려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밑에 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정보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내가 직각거리 계산한다 그랬죠. 직각거리. 디스턴스는 공정 내
여기 중심점에서 중심점, 그죠? 얘가 160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정방형 40이라고 보고, 40이라고 보고, 여기는 80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40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쫙 그으면, 여기 중심축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0. 여기가 똑같이 20이겠지, 이렇게 다. 20. 그러니까, x하고 y에 대한 좌표값, 순서상 좌표를 구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으로 x는 20이 되고, 여기는 40이고 여기가 80이니까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돼? 60이네. 여기는 x좌표가 60이고 여기는 x좌표가 어떻게 돼요? 80하고 100이니까 여기는 100좌표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60에 요게 160에 여기가 100이 160 그러니까 여기가 140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60 이렇게 40 예, 120이네, 120. 이게 40씩이니까 40, 80, 여기가 140이 아니라 12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60, 4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40이 되겠네, 140,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 여기 Y 값이잖아요, 여기가 Y 값. 여기는 40이니까 요 가운데는 20이 되겠네. 여기, 여기 20. 여기는 40에서 80이니까 여긴 60이 되겠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좌표는 여기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좌표는 20에 20 그죠? 여기 옆에 보이죠? 20에 20 얘는 어떻게 돼? 20에 60 20에 60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60이니까 여기 60에 60 60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20이니까 여긴 다 20이야 y는 다 20 20 20 20 그러니까 20 60 100 140 이렇게 좌표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 여기 60이니까 20, 60, 60, 60, 100에 60, 여기는 어떻게 돼요? 140에 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번, 2번하고 얘가 횟수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175번 했어요. 175번. 그러면 거리는 얼마인데 디스턴스는? 여기서 중앙에서 여기 중앙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D는 어떻게 되냐? 절대값 x1-x2에 대한 절대값 이거 더하기 y1-y2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20-20의 절대값에 더하기 y1이 어떻게 돼요? y1이 얘가 y1 저기 1이라고 하면 20-60의 절대값 이 계산된 결과값은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는 40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쭉 해서 보면 뭐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여기에 40 이렇게 두 번째 13 봅시다. 13도 마찬가지로 13 이렇게 13이니까 60 60 빠져서 0이고 여기 빼니까 20 60이니까 40이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40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갖고 꼭 여러분들 한 번씩 돌려보면 굳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거 이렇게 툴로 써가지고 이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면에서 여기다가 시메트릭 그다음에 여기다가 모브 코스트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1달러씩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지 입력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최적 서비 배치안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얘가. 그래서 우리 이거 수업 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PONQM도 여러분 배워두는 게 되게 좋겠죠? 다시 화면 공유를 우리 PT 화면으로 한번 채, 어, 책으로 가서 다시 화면을 제가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8장에 쭉 나와 있던 거 이거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체계적 배치계획 SLP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거 제가 보여줬고 그죠? SLP 그래서 여기다가 A, E, I, O, U, X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자 다 했고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서
이거 우리 예제 하나 딱 풀어보면 끝. 이제 여기서 효율성 쭉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전체 작업 시간 초 이거 우리 봤던 예제하고 똑같은 거야. 195대. 봅시다. 컨베이트 조립되고 하루에 500대. 생산 계획. 생산 계획이 뭐예요? 생산 계획. 500대 만들어야 돼. 하루에 500대. 하루 생산 시간은 어떻게 돼요? 420분. 그러니까 6, 7이 42. 6, 7이 42. 이렇게 되겠네. 60분. 7시간 작업하는 거네. 그러면 생산 여기서 R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500대를 어떻게 돼요? 7시간으로 나누는 거네. 그죠? 500대를 7시간으로 나누니까 계산해 볼까요? 500대를 7시간으로 시간당 시간당 산출량 그러니까 500대 나누기 7시간으로 짝 구분하니까 71.4 얘는 71.43 이렇게 나오네요. 71.43 시간당 71.43대씩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사이클 타임을 볼까요? 사이클 타임 리드 타임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되냐 이거의 역수입니다. 이거 71.4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어떻게 된다? 기대 산출률 R의 역수 이렇게 얘는 어떻게 돼? 그래서 요걸 나눠 보겠습니다. 얘는 쭉 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0.01399 뭐 이렇게 0.1399 뭐 이렇게 나오겠네. 0.01399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들 기대 산출률 R은요. 500대를 7시간으로 나누니까 71.43 이렇게 R이 나왔고 R은 요거 71.43 요거 71.43 이거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0.01399 나왔던 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초 단위로 여기가 단위 시간이 초니까 초 단위로 바꾸려면 곱하기 60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839. 그러면 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60 한 번 하면 시간을 분으로 고친 거고 여기 다시 60을 또 한 번 하면 초로 바꾼 거죠. 곱하기 60 짝 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50.4네. 50.399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요거의 결과는 초 단위로 바꾸면 초로 환산하면 50.4 50.4초. 50.4초.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아까 나왔던 이 사이클 리드 타임 한 단위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 50.4초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론적 최소치 TM theoretical minimum이라고 하는 TM 이론적 최소치는 어떻게 되냐? 총 서메이션 T 총 작업 시간을 사이클 타임에 얘를 나눠버리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몇 다발이 나와요? 몇 묶음으로 나와요? 이 얘기지. 전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의 공정을 50.4초 다발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다발을 나올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50.4초 이렇게 나눠 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전체 195초 195초 나누기 50.4 해가지고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3.86 이거 계산하면 3.86이 나오네. 어유, 얘 몇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얘 네 묶음. 네 묶음으로 이렇게 공정을 묶어야겠네. 그래서 쭉 해서 공정에 쫙 해서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내가 했던 거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는요, 사이클 타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50.4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돼? 기대산 출률 R로 계산해서 어떻게 됩니까? R로 계산해서 여기다가 500대를요 7시간으로 나눴어요. 그죠? 이렇게 420분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게 근데 얘를 바꿔서 어떻게 돼? 역수로 리드 타임은요. 리드 타임은요. R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바꿔 버린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대분의 어떻게 돼요? 420분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잖아.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기대 산출률 R, 그다음에 리드 타임, 그다음에 이론적 최소치 TM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공정 효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왔던 거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네. 이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거 후행 작업 규칙에 의해서 손으로 계산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예.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는 저기, 공정수가 4개로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5개로 만든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에 효율성을 구해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50.4초짜리를 몇 개 있어야 돼? 지금 이론적 최소치를 반영한다면 여기다가 4를 해야죠. 여기는 지금 5개로 구분한 거야, 임의로. 얘가. 이론적 최소치일 때, 4개일 때 공정 효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나눠볼까요? 여기일 때 195초 나누기 어떻게 돼요? 50.4 곱하기 4는 자, 계속 왔더니 잠깐만요. 96.7% 나오네요. 얘가 96.7%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된다? 아, 공정의 지금 이 밸런스가 4개로 했을 때는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5개로 하니까 이 묶음이 5개로 하니까 77%를 떨어져 버리네. 이게 4개일 때는 96.7%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쭉쭉쭉쭉 과업 분할하는 거뭐 뒤에 이거는 혼합형 배치 이런 것들은 뒤에 제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총정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영상 보고 잘 마무리해서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